네, 안녕하세요. 오상익입니다. 실전 스피치 트레이닝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 전에 먼저 복습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키워드 찾기, 톤의 변화, 스피드의 변화, 침묵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강연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강연장에 갔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해서 인사를 해야 될까요? 정답은 맨 뒤에 앉은 사람입니다. 왜? 내 목소리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맨 뒤 사람이 안 들려. 그러면은 내 목소리를 키우거나 아니면 마이크의 볼륨을 높여야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연에 가서 인사하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해서 인사해야 되느냐? 맨 뒤에 앉은 사람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디랭귀지와 아이 컨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말로 하는 게 다가 아니죠. 언어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도 있는데 그 중에 뭐 첫인상, 복장이 될 수도 있겠고 용모가 될 수도 있겠고 표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설민석 강사 같은 분 그리고 뭐 김창욱 강사 같은 분 말만 잘하지 않습니다. 표정을 아주 재밌게 혹은 우스꽝스럽게 배우처럼 연기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 그것도 바디랭귀지의 하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뭐 이야기를 손으로 시각화하면서 강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라는 식으로 내 강연 내용을 손으로 시각화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의 위치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위치, 앞뒤로 모으는 겁니다. 이게 손을 앞으로 모으잖아요. 소심해 보여요. 전문용어로 아담의 무화과나무 잎사귀 자세라고 해서 중요 부위를 가리는 약간 그런 모양인데요. 굉장히 자신감 없고 위축돼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뒷짐지는 거 미국에서 이거 수갑 차는 자세거든요. 철컹철컹.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손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KBS 아나운서께 여쭤보니까 배 위에 배구공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위치에 위치시키면 가장 청중이 느끼기에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때 약간 어정쩡할 때 배 위에 배구공이 하나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의 위치를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당연히 주머니에 손 넣거나 팔짱을 끼거나 짝다리 지으면 안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짝다리를 짚습니다. 그럼 청중이 딱 보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기 나오는 show, see, speak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강연 자료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강연 자료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show, 그 다음에 청중을 쳐다보는 거예요. see, 그 다음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speak. 이 3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강연 보실 때요. 다른 사람이 강연할 때 혹은 발표할 때 그냥 슬라이드 넘기면서 이야기하거나 청중에게 뒤통수를 보여주면서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뢰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깔끔하게 발표하고자 한다면 show, 슬라이드 먼저 보여주고 see, 사람들 쳐다보고 speak, 비로소 말하는 거. 이 3단계를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아이 컨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이 컨택은 청중이 아무리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대1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한 명 한 명 쳐다봐야 돼요. 근데 100명 다 쳐다볼 수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시선을 돌린다든지 W를 그리시면서 아이 컨택 하신다면 꼭 나랑 눈이 마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쪽 다 쳐다봐 주시는구나, 나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그재그나 W를 그려가시면서 강연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룩, 스마일, 토크는 좀 뻔한 내용인데요. 그냥 사람들하고 아이 컨택 하실 때 룩, 쳐다보고 스마일, 웃고 토크, 말해라. 이런 진부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 one sentence, one person,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한 문장에 한 사람씩. 무슨 말이냐? 제가 이쪽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 청중과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호의적인 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문장당 한 사람에게 시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하다가 중간에 막 굉장히 뭐랄까 산만하게 눈알을 굴리면서 강연하지 않고 되게 정돈되어 있어 보이거든요. 딱 한 문장 얘기하고 끝나면 다른 사람 아이 컨택하고,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몸으로 숙달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랭귀지를 활용하실 때 이러한 팁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체 질문과 지적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질문이란 말 그대로 청중 전체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떠세요? 청중 전체한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질문에는 반드시 답을 듣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럼 있잖아요. 오늘 강연에는 말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퍼져가지고 청중이 수동적으로 변하고 말아요. 이제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합니다. 따라서 첫 질문은 반드시 답을 듣고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내 질문에 답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활용할 것이 바로 지적 질문입니다.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이죠. 선생님, 오늘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답을 들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도 되고 다른 사람들도 내 질문에 답을 해줄 확률이 높아지죠. 이때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찰을 차고 있다, 혹은 내가 명단이 있다. 오상익 학생 오셨나요? 네. 오상익 학생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강의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라고 이름을 호명을 하고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은 내 이름이 불렸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질문에 답을 해주기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질문을 던질 때는 반드시 답을 듣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답을 안 한다? 지적해서 질문을 던지면 좋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 호명해주면은 더 대답을 듣기 용이하고 강연의 분위기가 훈훈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연을 신나게 하고 있어요. 중간에 프로 불편러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트집 잡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강사님 잠깐만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내용이 좀 틀린데요? 라고 중간에 제 이야기를 끊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으냐? 가장 베스트는 서론 부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강연을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질문은 가급적 강연이 끝나고 Q&A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운을 띄워놓으면은 중간에 질문한 사람에게 제가 대응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은 Q&A 시간에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 그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빨리 생각하는 거죠. 강연하면서 뭐라고 답하지? 찾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한 페이스를 잃으면 안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트집 잡는 질문에는 초의 흔들림도 없이 다음 사항으로 말을 옮겨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할게요. 바디랭귀지와 아이 컨택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손을 앞뒤로 모으지 않는다라든지 show, see, speak, 그 다음에 지그재그라든가 혹은 또 one sentence, one person, 한 문장씩 한 사람씩, 한 문장에 한 사람, 한 문장에 한 사람, 그것도 기억하실 거고요. 트집 잡는 질문에는 추후의 흔들림도 없이 다음 사항으로 말을 옮겨야 된다. 질문을 할 때는 전체 질문과 지적 질문이 있는데 한 사람을 딱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받을 확률이 높다. 네, 오늘 15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